전자생물학은 흔히 말하는 유전자. 유전자가 뭘까요, 여러분? 유전자는 주변 친구들이나 네. 선후배 분들을 봤을 때 네. 어떤 진로를 갖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반은 대학원, 절반은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학과는요,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입니다. 바로 게스트분 모셔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16학번 이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되게 우연히 만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후기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영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 후기 인터뷰까지 찍는 그 현장에 제가 대타로 가게 됐어요. MC로. 네, 제가 부탁을 받아서 가서 이제 촬영을 함께 했는데 그때 이제 밥 먹으면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채널을 보여줬더니 영진이가 정말 고맙게도 자기도 하고 싶다고 나와 주겠다고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보통 그 학과를 정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성적에 맞추어서 과를 정하는 경우랑 자기가 정말 그 과를 원해서 선택한 경우인데 저의 경우에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과에 진학하게 됐는데 네. 보통 그 수시를 지원할 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6군데를 그쵸. 지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6군데를 다 생명공학으로 지원했어요.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제3 인류라는 책이 있어요. 현재 인류가 이제 뭐 제2의 인류고 언젠가 이제 미래 제3의 인류가 등장할 것인데 그 새로운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근데 미래의 인류는 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초월할 것이다. 근데 이게 그 허풍이 아니라 막 과학적인 그거를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생명공학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됐어요. 두 번째 책은 사실은 정말 생명공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흥미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전문 서적이어서 영국의 생화학자 중에 닉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제목이 산소예요. 뭔가 산소, 우리 호흡하는 산소인데 솔직히 산소로 책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 하는데 책이 정말 이 정도 되나? 두께가? 네. 그리고 저는 그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네. 부제가 세상을 만든 원소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산소가 우리가 호흡하는데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 과정에 또 산소가 관여를 그쵸. 해요. 그래서 산화가 잘 아시죠? 보통 우리 뭐 비타민도 광고할 때 막 항산화 효과 네, 이렇게 그쵸. 하잖아요. 항산화 말 그대로 산소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약간 아이러니도 재밌었고 그래서 이쪽 분야로 비록 그 소설 속에 그 베르나르 베르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과학자지만 이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수시에 6군데를 지원할 때도 학교는 다르더라도 다 생명공학으로 지원을 했고 성균관대학교에 저를 받아주셔서 스시로 합격을 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사실 고등학교 때 혹은 어렸을 때 이제 읽은 책에서 되게 깊은 어떤 감명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생명 쪽이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과학책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되게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주제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 자체가 생명이니까. 우리 몸이랑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분야인데 그걸 이제 그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까지 이제 개발해서 진학을 했다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군대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성적이 완전히 갈려요.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진입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군복학 버프. 맞아요. 정말 복학 버프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1학년 1학기가 제가 학점 2.9였어요. 정말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2.9의 학점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4점대는 다 항상 넘었고 한 번은 4.5의 학점도 맞아보고 만점도. 장학금도 받고 멋있네요. 제 입으로 말하니까 부끄럽네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융합생명공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궁금해요. 우선 그 저희 단과대학 그 생명공학대학의 다른 학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다른 학과가 이제 식품생명공학이랑 바이오메카트로닉스라는
학과가 있어요. 네. 그런 학과의 경우는 이름부터 뭔가 특화되어 있어요. 뭔가 음. 식품생명공학은 말 그대로 식품에 특화되어 있고 바이오메카트로닉스는 이제 메카트로닉 기계랑 약간 전기 그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융합생명공학과는 사실은 그냥 생명공학 그 자체에 대한 학과에서 그 분야가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학과인 교수님이 9분이 계신데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저희가 배우는 과목들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인 분자생물학, 그리고 요즘 한창 중요한 학문인 면역학, 세포생물학, 그리고 피부생명공학이랑 생체소재공학, 항체 뭐 이런 걸 연구한다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종양, 암을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이 있고, 최근에 그 아마 작년부터지 싶은데 학교에서 4차 산업 선도학과로 네. 저희 학과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다른 바이오 관련 학과인 생명과학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그리고 약학과, 이 다른 세 학과의 과목들을 전공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바이오와 프로그래밍을 융합시킨 바이오 프로그래밍 과목이나 바이오와 통계학을 결합시킨 바이오 통계학, 제약회사와 관련된 경영학이라든지 그런 과목도 있어서 과목에 대한 그런 스펙트럼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 잠시 공학이랑 과학이랑 많이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생명과학과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과 교수님도 맨 처음에 이제 진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일단 돈이랑 지식이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돈을 써서 지식을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이걸로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공학이에요. 명쾌하다. 지식과 돈이 네. 있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그게 생명과학과 공학의 차이점입니다. 명쾌하네요. 다른 거에도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화학과, 화학공학과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아까 9분의 교수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세부 전공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학과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학부를 다니면서 이 모든 과목들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학이지만 생명과학에 대한 학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좀 학문적으로 저는 접근을 했고, 생체소재공학이라는 또 분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장기 이식을 할 때 보통 장기 이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몸에 넣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오염된 물질이라 생각하고 장기로 공격을 받아들이지 해요. 않고, 맞아요. 그러면 결국 환자가 살 수가 없는데 이거를 면역 반응이 없는 그런 인공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렇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과목이 생체소재공학이고, 또 피부생명공학도 독특한 과목이죠. 말 그대로 우리 피부에 대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장품이 이 피부 안까지 더 잘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피부도 사실 우리 몸의 방어막이거든요. 이 외부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래서 피부생명공학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과목이 될 것 같고, 뭐 이제 우리 몸의 뇌, 그리고 신경생물학 그런 과목이 있고, 인공수정, 생식학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또 생식학 그런 걸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셔서 이런 과목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바이오 관련 기술을 공부하는 과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공정공학, 바이오 의학 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만들어서 세균에다가 유전자를 이걸 어떻게 넣는지, 그래서 내 유전자를 넣어서 뭐 세균이 어떤 새로운 형질을 이제 발현을 해서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고, 이런 걸로 사실은 이 바이오에서는 계속 그 연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 뭐라고 하는데? 용어 그 가위로. 그 최근에 그 20년도 노벨 화학상의 주제였죠. 네, 크리스퍼 과위라고, 정확히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 과위 기술입니다. 이 세부 전공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분자생물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분자생물학은 흔히 말하는 유전자. 유전자가 뭘까요, 여러분? 유전자는 정보를 담고. 맞아요. 정보를 근데 정보를 담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 정보를 발현시켜. 맞아요. 그렇죠. 혹시 생명과학? 이제 밝히지만 네. 저는 생명과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제가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탔었고요. 어쩐지. 네.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두려움에 떨었던 분과가 분자생물학이거든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외울 게 많아요. 맞아요. 분자생물학은 그래서 이 DNA가 어떻게 우리 손을 만드는지, 왜냐면 저희 다 하나의 세포였는데 이 세포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DNA를 막 얘를 활용해가지고 막 뭐 여러 가지 기관도, 심장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이렇게 손가락도 만들고. 분자 말 그대로. 맞아요. 되게 분자적 수준에서 생물학.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보통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공대니까 제가 유추하기로는 그냥 뭐 일반적인 강의가 많겠죠?
다른 공대에 비해서는 일단 과제가 적어요. 팀플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네. 그냥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고 시험, 과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데 대신에 분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챕터 1에서 챕터 12, 13까지 아니면 14 이 정도의 분량을 그냥 시험 한 번에 다 그냥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생명과학이 약간 주로 암기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진 씨가 지금 몇 학기시죠?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 이제 2년 동안 전공 강의를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조금 가장 좋았던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런 분자생물학이랑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하게 될 주제인 종양, 그 종양생물학 사실은 또 이게 관련이 없을 수가 있는데 면역학 이 세 개를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시대이기도 중요한 하고 시대죠. 그리고 암도 사실 맞아. 되게 많은 맞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되게 연구자로서 아.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좀 이 강의는 좀 아쉬웠다거나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줄기세포 발생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네. 과목 내용이랑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이 정말 좋았어요. 좋았는데 시험 스타일이 저랑은 너무 안 맞아서 왜냐면 알다시피 대부분의 과목이 그렇다시피 분량은 많은데 시험이 그냥 10문제? 딱 이만큼만 되니까 공부는 정말 밤새서 하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허탈하고 하지만 내용은 너무 좋았다. 아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학과 얘기로 돌아와서 진로가 궁금해요. 주변 친구들이나 네. 선후배 분들을 봤을 때 네. 어떤 진로를 갖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반은 대학원, 절반은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신다면 생물과 관련된 거는 다 갈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다들 제약회사를 많이 가시고 네. 아니면 아까 피부생명공학 때도 얘기했듯이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코스메틱스 회사라든지 식품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뭐 정부 소속에 있는 연구소나 기업 연구소나 이렇게 그게 아니면은 조금 더 배움을 연장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원을 석사까지 해서 회사에 뭐 R&D로 지원을 한다든지 일단 석사까지 해놓고 위에 단계인 박사도 한번 고민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맞아요. 자기 밸류도 좀 높이고 맞아요. 확실히 공대 쪽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영진 씨의 진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학원 진학이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연구실까지 정해진 건가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석박이죠. 석사, 박사. 박사까지 하실 거예요?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오. 연구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맞아요. 근데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확실히 지금 잠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열정이 느껴지시고 다시 이제 학과 얘기로 좀 돌아와서 생명공학과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유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오 관련 생명공학 분야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나 그냥 생물이 살아있는 이상 생명공학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식품, 의학, 이런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없어질 수가 없고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모토가 융합인데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기술이 이제 IT랑 BT,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서로 융합해서 뭔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는 되게 유망한 학과인 것 같아요. 뭐 신경 쪽으로 가도 사실 인간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네.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맞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개척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어떻게 융합해서 더 발전시키고 기술로 끌어낼 것이냐가 네.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필수적인 에센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네. 학과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그 한국에서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생명공학이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학부를 졸업해서 생명공학이란 전공을 살려서 뭘 해야지 이거는 아직은 힘든 것 같고 학부로 졸업을 해서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다른 분야 전공에 비해서는 페이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울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만약에 영진 씨가 입학한다면 같은 과를 선택하실 건지. 근데 그 솔직히 능력만 되었다면 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자가 되고 싶다고 네, 소망을 했어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 맞아요. 다시 입학해도 선택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영진 씨처럼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에 좀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생명과학이랑 공학을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일단 생명과학이란 지식이고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80% 정도는 그 정도는 비슷하다 해서 생명공학을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하면 석사 과정까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나 동기도 보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생명과학이 좋았고 사실은 연구하기보다는 취업이 하고 싶은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네. 단점 때문에 뭐 화학공학이라든지 다른 학과랑 복수 전공을 해서 다른 학과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특히나 이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학부만 졸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질문을 받습니다. 좀 더 궁금하다 하시거나 아니면 영진 씨한테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끝내는데 되게 뭔가 지금 재밌게 촬영을 했고 제가 지금 라이폼이란 동아리를 해요. 이 라이폼이 학술 동아리예요. 그래서 같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아니면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동아리여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자연과학 계열 신입생들은 만약에 융합생명공학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라이폼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진 씨 모셔두고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학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16학번 이영진이었습니다. 네, 안녕. 뇌 그리고 신경을 다룬 그런 신경 생물학 그런 과목이 있고 또 생물학이 있고 또